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가 떠받쳤던 국내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3,000선에 가까웠던 코스피 지수가 2,200선으로 내려앉았고요. 이 투자 심리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 투자 자체에 대한 공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공포감만 갖기보단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증권부 조은하 기자와 함께 연말 증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두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최근 이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올해 코스피는 2,988.77에서 시작해서 하락세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처음으로 2,200선이 깨진 이후에 조금 회복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2,200선은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일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장중한 때 2,134.77까지 떨어지면서 2,100선도 위협했었습니다. 연초 대비 25% 넘게 빠진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1,000포인트가 넘어섰었는데 요즘 650선까지 밀려나면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저평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기업 중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0.5배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41%에 달합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코스피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에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상장사 10곳 중에 4곳의 주식이 실제 가치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55%였는데요. 이해는 못 미치지만은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40%였는데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국내 기업들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일각에서는 K 주식 박앤세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9일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종목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인데요. 이 기간 외국인들이 코스피의 종목을 투자한 규모만 2조 3,018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들이 뭘 가장 많이 샀냐 봤더니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가 모두 8천억 원이 넘을 정도고요. 2차 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2,150억 원, 삼성 SDI가 1,851억 원 등 집중적으로 좀 2차 전지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우리나라 주식이 그만큼 싸고 저평가돼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환산 코스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주가가 좀 매력이 생긴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이제 자본 총계 대비해서 코스피 레벨을 봐도 거의 금융 위기 수준에 근접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사는 곳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은 분명히 달러가 좀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 견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이렇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주식이 바닥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국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PBR이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0.86이거든요. 이걸 좀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은 0.83배, 코스피 100이 0.84배, 코스피 50이 0.85배로 집계됐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당시 PBR이 0.85배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로 따져봤을 때도 하위 2% 미칠 정도로 보기 드문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기업들의 시장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주가가 이런 낮아진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주가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2,000선마저도 뚫어버리고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맥쿼리 증권이 그런 전망을 최근에 내놨었죠. 또 코스피 전망 상단은 2,800에서 2,600으로, 또 하단은 2,100에서 1,900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맥쿼리 증권은 이에 대해서 거시경제 지표의 예상보다 빠른 둔화와 코스피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인 하락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망이 바닥론을 넘어서 이제는 붕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두 갈래로 갈리는 모습인데 올해가 이제 2달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년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 내년 증시 전망 증권사들이 이제 한창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현재까지 지금 증시 전망을 내놓은 곳은 하나투자증권 한 곳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의 전망은 맥쿼리랑 그리고 모건 스탠리 중간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2,000에서 2,600포인트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박스권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약화됐습니다. 연준이 물가보다는 경기에 집중을 해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면 현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경기 둔화 폭이 너무 커져도 당장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이 이어진다면은 주식시장의 추세적 반등은 어렵지 않나 이런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대내외적 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회는 찾아봐야겠죠. 연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좀 지나면은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이란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주인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지금 55,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저가 매수인 기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점이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 말에 증시가 좀 바닥을 찍게 된다면은 내년 초에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장 이후에 주도주가 과연 누가 될지 또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성장주냐 가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내러티브가 아닌 넘버 숫자 자체에 집중하는 시기에 왔다는 거고요. 결국은 숫자를 낼 수 있는 거는 캐펙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좋겠죠.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건 매출이 늘고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조달해서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건 결국은 업황이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이제 침체를 오롯이 이제 반영을 한다라면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형주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이제 좀 내년도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이게 한계 기업들 말고 이게 견고하게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애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에 투자자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주식시장의 폭락과 폭등을 수없이 경험한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투자 종목과 기간, 상품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 기자 고생했습니다.